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7월 10일 금요일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다 지나가고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사건이 또 터졌습니다. 대통령을 지냈던 노무현 대통령이 자살하고 당 대표를 지냈고 또 진보 세력의 좌장이라고 할 수 있는 노회찬 의원 시절에 자살을 선택했습니다. 운명을 달리했죠. 이번에는 국진 좌파의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자살했습니다. 타살이 아니라고 하니까 자살로 봐야죠. 물론 자살인지 타살인지는 이제 국과수에서 부검을 하고 경찰 발표가 있으면 정확히 알 수 있지만 지금 언론에서 나오는 걸 보면 자살이 맞는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국진 세력이나 국좌 세력들은 자살을 선택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자살로 자기의 모든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싸늘한 죽음이 돼서 돌아온 박원순 시장의 가족들이나 박원순 시장에게는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자살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가장 비겁한 행위인 것입니다. 자기가 잘못했으면 떳떳하게 법 앞에 나와서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자기를 사랑해 주었던 모든 사람들 앞에 사과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서울 시민들에게,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사과를 하는 것이 도덕적 의무를 다하는 것이 아닐까요? 오늘은 참 희한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박원순 시장의 죽음이 희한하다는 것이 아니고 북한에서 그런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죠. 지금 미국에서는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하고 또 인권 탄압 국가, 종교 탄압 국가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번에도 또 1년 연장되고 선정되었죠. 여기에 이제 김정은이 반발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국군 포로에 대한 우리 법원의 판결까지 나왔습니다. 배상을 해주라는 판결이죠. 즉 김정은에게 책임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노동신문도 아니고 우리민족끼리 사이트에 김여정 담화문이 올라와 있습니다. 아주 장문의 글로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김여정의 개인 성명이나 같다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전번에는 공식적인 성명, 즉 6월 7일에 있었던 대한민국을 향한 김여정의 담화문이자 성명서격인 담화문하고는 완전히 성격이 달라 보입니다. 그때는 노동신문에 다 실렸습니다. 그리고 김여정은 국무위원장 김정은 동지라고 했습니다. 국무위원장 동지와 당과 정부의 위임을 받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성명을 발표한다고 했던 것입니다. 정부를 향해서 입에 담지 못할 맹비난을 쏟아냈고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에게 모욕적인 말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김여정의 담화문 첫머리는 내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하면서 담화문을 썼다고 하는데 그 담화문 전문을 제가 다 읽어봤습니다. 지금 답답한 남북관계는 완전히 파탄되고 한국으로부터의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고 한국을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문재인 대통령을 더 압박해서 미국과 손을 떼고 북한으로 들어오든지 아니면 다시는 너와 마주서지 않겠다는 그런 의지주의 표명을 바로 김여정을 통해서 김정은은 전달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흔적도 없이 폭파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일련의 군사행동들을 하겠다고 했지만 김정은의 지시로 보류된 상태이죠. 그런데 오늘은 이 전문을 전체를 읽어보면 장문의 전문인데 여러분들에게는 다 읽어드리지 못합니다. 시간상 관계로. 여러분들도 한번 보시면 아마 김정은이 또 김여정이 무엇을 미국에 이야기하자는지 잘 알 겁니다. 남북관계가 파탄되고 북미관계가 교착 상태에 있는 지금 김정은, 그리고 북한의 경제는 파산 직전에 있고 법원에 파산 신청을 하기 직전에 있는 기업과 똑같습니다. 완전히 파탄 상태에 있고 인민들은 먹을 것이 없어 아우성치고 있고 코로나가 번져나가고 있고 이런 2중, 3중, 4중의 고통을 겪고 있는 김정은이 자기의 답답한 심정을 동생 김여정을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에 보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기의 그 답답한 마음을 이 김여정을 통해서 그대로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김여정의 생각이 아니라 김정은의 생각이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제가 몇 가지 문장만 여러분들께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보시죠. 2020년 7월 10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김여정 제1부부장 담화. 나는 최근 며칠호간 미국 사람들이 연일 발신하고 있는 우리와 관련한 괴이한 신호들을 보도를 통하여 듣고 있다. 나중에는 조미 순회 회담 가능성까지 시사하게 된 미국 사람들의 심리 변화를 TV 보도를 통해 흥미롭게 시청하는 것은 아침 식사 시간의 심심풀이로서는 그저 그만이었다.
어디까지나 내 개인의 생각이기는 하지만 모르긴 몰라도 조미 순회 회담과 같은 일이 올해에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그런데 그 다음 문장이 재미있습니다. 하지만 또 모를 일이기도 하다. 두 순회의 판단과 결심에 따라 어떤 일이 돌연 일어날지 그 누구도 모르기 때문이다. 왜 이런 글로 시작했는지 여러분들은 가히 짐작할 겁니다. 3월 3일에 문재인 대통령 우리 정부를 비난해서 그때 당시 NSC 국가안보회의를 주최했던 문재인 대통령에게 엄청난 입에 담지 못할 맹비난을 퍼부었죠. 그런데 그 다음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김정은은 코로나19로 인한 우리 국민들의 생명안전, 남조선 인민들의 귀중한 생명이 지켜지기를 바란다는 이런 내용과 문재인 대통령의 건강도 바란다는 이런 편지를 보내왔던 것, 팩스로 편지를 보내왔던 것 기억하실 겁니다. 어제는 동생을 통해서 맹비난해놓고 병 주고 약 준다는 말이 있죠. 꼭 그런 식이었습니다. 그런데 6월 7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6월 7일 우리 정부와 대통령을 맹비난하고 오죽했으면 청와대에서 무례하고 몰상식한 운동에 다시는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할 정도로 이런 표현은 제가 보기에도 3년 문재인 집권세 처음 나온 것 같습니다. 이럴 정도로 맹비난을 퍼부었습니다. 김여정이. 자, 그리고 나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 다음에는 군사행동으로 넘어가고 삐라를 1200만 장이나 찍어놨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삐라를 날려보내고 대남방송을 비난방송을 틀어놓고 이민군 부대들을 개성공단과 금강산 지역에 재배치하고 서해에서는 포사격 훈련을 개시하겠다는 이것이 말로만 끝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던 김여정입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서 김정은이 이것을 없던 일로 해버렸습니다. 그래서인지는 모르지만 김여정은 그때 두 번이나 호되게 당하더니 김정은이 지시하더라도 이제는 국무위원장 동지의 위임을 받아 이런 것은 없고 내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하면서 자기 오빠 김정은의 심경을 그대로 담아놨다는 것입니다. 그 아래 내용들을 보게 되면 제가 어제 했던 이야기 똑같습니다. 인권 탄압 국가로 지정된 것, 테러 지원 국가로 지정된 것, 그리고 종교 탄압 국가로 지정된 것, 이런 정말 끔찍스러운 나라로 만들어버린 미국에 대한 성토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계속 괴롭히고 제재를 점점 더 심하게 하는 미국을 어떻게 우리가 믿고 우리가 당신들과 회담하겠냐. 금년에는 회담을 해봤자 당신들 좋은 노릇만 해줄 뿐이다. 즉 트럼프 대통령에게만 유리한 국면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우리는 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구구절절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조미 순회회담이 성사된다고 치자 미국은 우리 지도부와의 계속되는 대화만으로도 안도감을 가지게 되어 있고 또다시 순회들 사이에 친분 관계를 내세워 담보되는 안전한 시간을 볼 수 있겠지만 우리는 미국과의 협상에서 거둬들일 그 어떤 성과도 없으며 기대조차도 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지금 순회회담을 한다면 또 그것이 누구의 지루한 자랑거리로만 이용될 것이 뻔하다. 미국은 대선 전야에 아직 받지 못한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게 될까 봐 걱정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조미 순회회담이 열리면 이익을 보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기간 동안 북한이 미사일도 발사하지 않고 핵실험도 하지 않기 때문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유리하게 될 수 있지만 이 시간 동안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것을 잃는다. 그래서 하지 않겠다. 그리고 또 누구의 자랑거리라고 되는데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두 사람을 겨냥한 것 같습니다. 또 북미 순회회담이 열렸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가 이렇게 또 중재자 역할을 했다 이렇게 자랑할 것으로 아마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봐라 나는 김정은과 친분 관계가 있고 저 사람은 내 말을 잘 들어서 아직도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쏘지 않고 핵실험도 하지 않고 있다. 이런 거를 지금 직접 직설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크리스마스 선물입니다. 아직도 북한은 크리스마스 선물을 놓고 딜레마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김정은의 딜레마 이건 뭐냐. 제가 어제 말씀드린 어제 방송한 똑같은 이야기를 김여정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트럼프와 김정은의 친분관계 이거 상당히 지금 계속 친하다고 하고 어제도 트럼프 대통령 김정은과의 미국 3차 정상회담을 하면 좋겠다는 이야기로 언론 인터뷰를 했습니다. 자, 친분관계가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그런데 김정은은 여기에서 트럼프와의 친분관계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깨버리고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나 작년에 이야기했던 새로운 전략무기를 곧 보게 될 것이다. 크리스마스 전에 쏘겠다고도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 크리스마스 쏘겠다는 것은 벌써 작년 6월 달부터 해오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크리스마스 선물은 이제 다 지나가 버리고
그렇지만 아직도 크리스마스 선물을 지칭한 것은 바로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핵 실험입니다. 새로운 신형 핵무기 실험을 북한은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김정은이 문재인의 친분 관계와 핵실험이나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쏠 것인지에 대한 이 가운데서 중간에서 지금 고민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제 한 번만이라도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하든지 아니면 핵실험을 하든지 하게 된다면 트럼프와의 친분 관계는 깨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트럼프가 마지막으로 내세우고 있는 자랑거리가 바로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상황에서 고민에 빠져 있다는 것을 김여정이 스스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크리스마스 선물을 슬쩍 꺼내놓았던 것입니다. 아직도 취소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김여정은, 즉 김정은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김여정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김정은이 하고 싶은 말을 김여정이 개인적 이름으로 대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 좋으라고. 즉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기간에 이제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그 기간이라도 적대시 정책을 버리고 제재를 해제한다는 말은 이젠 꺼내지도 않겠다고 했습니다. 제재는 뭐 미국 혼자서 풀 수도 없거니와 또 풀어주지도 않을 것 같으니까 그런 말은 아예 빼버리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핵화 조치 대 유엔 제재 해제를 맞바꾸는 것, 이것이 아니라고 못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비핵화와 유엔 제재를 맞바꾸냐 하는 거라면 도대체 김정은이나 김여정은 무엇을 원하고 있을까? 여기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비핵화 조치 대 제재 해제라는 지난 기간 조미협상의 기본 주제가 이제는 적대시 철회 대 조미협상 재개의 툴로 고쳐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우리가 못 사는 것도 아닌데 무엇 때문에 미국에 끌려다니겠는가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자기네들의 속내, 즉 김정은의 답답함을 김여정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젠 제재 따위에는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제재를 받아왔기 때문에 우린 제재와 북한의 비핵화를 받지 않겠다. 조선에 대한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벌이라는 것입니다. 그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벌이는 것이 과연 뭐냐? 그것은 미군 철거도 그 안에 들어가 있고 종전협정을 종전협정, 즉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문제도 들어가 있고 이것이 다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벌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북한은 유엔에서 발의한 그 제재 문제를 떠나서 더 큰 걸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군 철거, 국가 대 국가의 외교관계 수립, 그리고 종전협정을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것. 이것이 바로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벌이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제재 따위하고는 핵무기를 맞바꾸지 않겠다고 노골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마지막에 끝을 맺습니다. 해담 탁 위에서 무엇을 어떻게 더 빼앗아 먹겠는가만을 생각하는 미국과는 당장 마주 앉을 필요가 없으며 미국의 중대한 태도 변화를 먼저 보고 결심해도 될 문제라고 생각한다. 미국은 우리의 핵을 빼앗는데 머리를 굴리지 말고 우리의 핵이 자기들에게 위협이 되지 않도록 만드는 대로 머리를 굴려보는 것이 더 쉽고 유익할 것이다. 우리는 미국에 위협을 가할 생각이 전혀 없으며 이에 대해서는 위원장 동지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분명한 입장을 밝히신 적이 있다. 그저 우리를 다치지만 말고 건드리지 않으면 모든 것이 편하게 흘러갈 것이다. 여러분, 자기네를 건드리지 않고 다치지만 않으면 자기들의 핵무기가 있더라도 우린 미국하고 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그냥 남조선, 즉 대한민국만 집어삼키면 아무 문제도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북한이 한국을 집어삼키던 베트남처럼 통일을 하던 당신들은 우리를 건드리지 않으면 당신에게 위협될 일이 아무것도 없다. 우리를 건드리지 말고 가만 놔두라는 그 이야기를 지금 노골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여정은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끝으로 며칠 전 TV 보도를 통해 본 미국 독립기념절 행사에 대한 소감을 전하려고 한다. 가능하다면 앞으로 독립절 기념 행사를 수록한 DVD를 개인적으로 꼭 얻으려 한다는 데 대하여 위원장 동지로부터 허락을 받았다. 위원장 동지는 트럼프 대통령의 사업에서 반드시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원한다는 자신의 인사를 전하라고 하시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과 국민에게는 그렇게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하고 또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에는 맹비난을 했던 김여정이 또 김정은이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부드럽게 이야기합니다. 인사까지 전해달라는 말을 남겨놓았습니다. 그래서 김여정은 조미 순회 회담을 할 생각도 없고 하지도 않을 것이다. 다만 최고 지도자들이 심경에 어떤 변화가 생겨서 할지도 모르는 일이지만이라고 토를 달았습니다. 얼마나 오빠에 대한 원망이 많았으면 개인 담화로 발표했고
그리고 또 이제 이것을 꼭 뒤집을 것 같은 김정은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망신당하지 않으려고 최고 수뇌들이 심경 변화에 따라 또다시 마주 앉을 수도 있다는 토를 달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저는 99% 확신합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코너에 몰려있고 김정은도 코너에 몰려있는 이 상황에서 둘 다 돌파구를 찾으려고 할 것입니다. 빅딜이든 스몰딜이든 뭔가 하나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김정은은 10월 10일 전에 북한에게 쌀과 콩기름을 비롯한 식품을 보장해야 되고 트럼프는 11월에 바로 다시 대통령으로 재선해야 됩니다. 그래서 김정은은 당신이 다시 대통령 되기를 바란다는 말을 성과가 있기를 바란다고 이렇게 끝을 맺은 겁니다. 인사를 전한 것입니다. 둘 다 코너에 몰려있는 이 상황에서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이 이야기했던 10월 빅딜설, 저는 10월 10일 바로 전에 일어날 거라고 봅니다. 만약시 깜짝 미북 순회회담이 열린다면 아마 9월 중순에서 10월 초 사이에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마 제가 봐서는 일어날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 미북 순회회담은 싱가포르나 하노이와 같은 제3국에서가 아니라 북한 측 판문점 트럼프 대통령이 넘어가는 깜짝 소리를 할 수도 있고 극단적으로는 평양을 방문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만에 하나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의 초청을 수락하여 평양에 들어가서 회담을 타결짓는다면 미국 대선은 트럼프 대통령의 완승으로 끝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험을 좋아하는 트럼프 대통령, 이것을 놓칠 리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김정은은 지금 마지막 도박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아마 이번이 김정은과의 마지막 도박이 될 것 같습니다. 만에 하나 트럼프 대통령이 평양에 가든지 아니면 북측 판문점에서 미북 순회 회담을 가졌을 때 회담 성과를 이끌어내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면 트럼프 대통령에도 치명타가 될 것이고 김정은도 치명타가 될 것입니다. 이번 미북 정상회담이 중요한 것은 이번에 만나는 미북 3차 정상회담이 발표가 된다면 아마 100% 합의문이 도출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자유 대한민국에 좋은 일이 될지 나쁜 일이 될지는 두고 봐야 알겠지만 결코 자유 대한민국에는 좋은 결과가 차려지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도 강명대TV 자유지선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항상 저를 격려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고 대동강 오리불고기 식당에 찾아주시는 팬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